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서 어제는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당초 90분 예상을 했는데 무려 100분이 넘는 그리고 38분간 단독 회동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지 않느냐 부정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만났다는 것에서 점수를 주자 이런 여론이 사실상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치 현안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맡고 계신 김선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네,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선거 전에. 그러니까요. 예, 선거 전에 오시고 당선되시고 거리에서 인터뷰로 뵙고. 거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뵙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 선거하면서 전국 한번 다녔었고요. 네. 이번에 또 영광, 곡선, 금정 선거 앞두고 지금 저희 계속 전국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냥 팔도를 네. 팔도 김선민이라고 저희가. 근데 늘 배웁니다. 현장에서 가면. 현장에 늘 답이 뵙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당원 간담회를 하면 저희 당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당에 제시하시는 그 질문, 뭐 의견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정책 토론회보다도 속 깊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새 당원들 만나면 네. 정치인들께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어떤 대목이에요? 당원들뿐만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지방에 일정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 안에서 한 분을 만나서 저희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한 분이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보시더니 뭐 국회의원이세요? 그랬더니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딱 그분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윤석열, 김건희 그냥 나옵니다. 아이고야. 네. 예,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3년은 너무 길다. 네. 캐치플레이즈로. 예, 지금 처음에 저희가 그거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세다 했는데 지금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흉흉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뭐 저희 잠깐 뭐 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에서 다시 또 23%.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두 번째 21% 찍고 그리고 총선 직후에 21% 찍고 다시 또 23%.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열 가운데 네. 한 2명 반 정도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지표로 보면 보수층에서도 그렇죠. 네. 상당히 균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리얼미터 조사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의료 대란이 너무 심각해서요. 심각하죠. 예, 그런데 지난주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 비상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자꾸 위기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문제로 인식했어요. 첫 번째는 꼭 선거 전에 대파 875원을 방불케 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구나. 이른바 심기경호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관련된 의료개혁 관련해서 이응자만 꺼내도 굉장히 경로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받아들이는 그 역량이나 인지 능력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응급실에 가보면 응급실이 막 사람이 많고 붐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는 그대로거나 약간 줄은 상태에서 의사가 빠졌으니까 일은 힘든데 응급실이 붐비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별거 없구나 그림이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심각한 사안인데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조선일보가 응급실 네. 르포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네, 예. 대통령은 셧다운 상황 뭐 없을 것이다. 추석 때 별 문제 없다. 비상체계 잘 돌아가고 있다.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네.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기자가 돌아본 그것도 보수 언론입니다. 네. 뭐 한겨레 경향 아니고요. 네. 조선일보 기자가 돌아본 현장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어제 간 것 같은데 이대 목동 응급실에서 예. 배달하시는 라이더분인데 네. 그 발에 피가 나서 구급대원이 처치하고 있는데 사실 응급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70대 여성이 황달로 왔는데 여의도 응급실에 갔다가 수용이 안 돼서 다시 또 이대 목동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22군데 네. 그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제주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네. 일 네. 실제로 의원님 현장을 좀 다녀보시면 네. 좀 응급실 상황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구로역에서 그때 철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 수습하다가 피해자가 예, 생겼는데 그분은 저는 이 응급실 때문에 본 게 아니라 이 산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 거였는데 그분이 수술을 할 의사를 찾기 위해서 1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분이 구로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고대 구로병원 갔다가 예. 해결 안 되고 다시 국립중앙의료원 갔다가 예. 다시 이 연세 병원 세브란스 아니고 연세 사랑병원이라는 데 갔다가 예. 다시 맨 마지막에 가기까지 16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이제 일단 케이스고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19 이송 건수 중에서 재이송한 건수만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2,645건. 이고 그중에서 40% 1,800건이 예. 1,081건이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희가 잡은 이 재이송 건 중에서 6,645건에 제가 말씀드린 구로역 피해자 같은 분들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은 제가 이제 계속 현장 방문할까 하다가 이게 사진 찍으러 가는 거는 진짜 민폐인 것 같아서 가도 조용히 갔다가 오고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국회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어요. 어저께는 제가 울산대병원,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산해요. 평소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했더니 그 울산대병원은 그 울산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정신, 소아 다 보고 있는 그런 응급의료센터인데 네. 전문의 선생님 딱 한 분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근무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아니요 여기 간호사들이랑 같이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계속해야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환자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디에 어떤 환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응급실만 카운트하면 응급실 문은 열고 있죠. 네. 문 열고 있고 한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환자들 그리고 예. 제가 아까 구로역 사고 예, 피해자 예. 이런 분들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형외과로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만 봐서는 이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이를테면 그렇죠. 뭐 네. 제가 들은 기가 막힌 얘기 중에 하나는 췌장암 환자인데 네.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네. 의사가 없다. 네, 예. 오지 마라. 네. 이런 그러니까 일들. 그 카운트를 응급실만 하면 네. 상황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겉으로 돌아가요. 그냥 뒤에서 지금 이게 예. 연계가 안 되는 연계가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네. 정형외과로 보내고 네, 예. 뭐 흉부외과로 네.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안 원활하게 되고 돌아갈 있어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응급실만 딱 보면 아예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네. 그리고 더 파악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응급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이젠이라고 해서 이 종합 상황 대쉬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젠. 예, 이젠이라고. 예. 거길 보면 이제 어디를 가면 뭐 빨간불이면은 거기 가봤자 치료 못 받는다 했는데 모두 빨개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있는 데에서 100km 예.
근방에 어디 응급실이 있나, 그리고 거기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네. 걸 볼 수가 있는데 다 빨개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하고 근데 네.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자꾸 이거를 별 문제 아닌 거를 정치권에서 이슈를 키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염수 배출했을 때 일일 네. 브리핑 했던 것처럼 정부가 한다고. 오늘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브리핑이 유의미한 브리핑이라고 우선 브리핑 횟수도 진작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하려면 환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호소를 해야 될지 이런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구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광역 상황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네. 국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이 응급실 상황 나기 전부터 중증 환자, 즉 이제 암 같은 거, 뭐 백혈병 이런 걸로 계속 치료받던 사람들, 희귀질환으로 치료받던 분들이 전공의가 없음으로 해서 계속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 단체 연합회 분들이 국회에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거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근데 얘기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국회가 막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때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시면 네. 나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산하기관이나 이 직원들이 모두 총출동을 해서 환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거 다 어레인지를 했었어요. 네. 정은경 본부장님이 네. 다시 너무 기억나시죠? 그립습니다. 네. 예. 정부의 상황 관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참.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나설 일은 아닌가요? 이거는 질병관리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건 네. 누가 나서야 되는? 보건복지부. 이 정도 되면은요, 네. 대통령실, 예. 국무총리 나서야죠. 대통령실과 네. 국무총리가 나서야 된다. 국민들의 공포는 실제 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들 네. 참고 있어요. 일단 웬만한 질병 가지고는 병원 가지 말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공포를 다 포함해서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10,000명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문제 없다. 그러려면 의대 증원을 왜 했습니까? 10,000명, 10년 있다가 10,000명 모자른다면서요. 그래서 네. 2,000명씩 5년 네.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10,000명 나갔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이게 서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내년에 의사 배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사 배출이 안 되거나. 5년, 10년이 예. 아니라 지금 당장 안 내년이 되고 문제인데 있는데요. 네, 그걸 예.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이 무조건 2,000명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소방관들도 예전에는 일단 응급처치를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응급실에 보낼까 이걸 고민했다면 네. 요새는 어디로 가냐? 그렇죠. 이거 어디로 보내지? 예. 큰일 났다. 이거 어디로 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총리가 나서야 되냐면 소방서에 관할 부처는 복지부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죠. 행안부죠. 네. 네. 그리고 이쪽 병원은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네요. 이게 국무총리가 안 나서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총리실 산하에 긴급 상황본부를 좀 설치를 하고 행안부, 복지부, 이게 관계부처들을 다 모여서 좀 뭔가 긴급하게 저는 당장 추석이 그렇죠. 걱정입니다. 예. 재난 안 상황. 아프다가도 애들이 꼭 추석 때 그럼요. 열이 나요. 예. 추석 되면 모든 1차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예. 그다음에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그렇죠. 그다음 각종 질병은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추석 때 또 좀 드시거든요. 그렇죠. 체하는 분들 많이, 많아요. 예. 예, 급체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싸우기도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소화제부터 집에 사다 놔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고 네. K 방역으로 얼마나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관광을 오는 나라인데 세상에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게 권역별로도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북대병원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도 그 공주에서 보내는 그 이송 환자가
20km를 거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의료진들은 그냥 뭐 햄버거 삼각김밥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계속 그냥 버티는 중이고, 이게 지금 도대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6개월인가요? 지난 2월부터였으니까요. 네, 사실상 6개월. 네, 6개월인데 예. 지금 이제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방에 있는 병원들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도 지금 막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병원들부터 지금 심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유치 경쟁이 일어났어요. 에? 그러니까 유치? 지방에 네. 지방에 있는 교수들을 서울에서 자꾸 이제 모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어제 이제 제가 울산대병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제가 같이 다녔던 분은 응급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과의 교수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인데 이제 계속 콜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6개월째다. 아니 본인이 응급진료가 진료도 아닌데 전공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고 예.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계속 이 응급콜을 받는 거예요. 자기 병동에서. 네. 근데 이분은 당직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가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예. 문제가 무슨 심장 예. 마비 왔을 때 예. 빨리 뚫어주는 거. 예. 그다음에 정형외과 이런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말도 못 꺼낸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당신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외과 전문의나 예. 이런 분들은 계속 서울에서 전화를 받는데요. 서울병원에서 예. 스카우트 제안을 계속 받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 의사들을 계속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애초에 의대 증원을 하고자 했던 목표가 뭡니까? 그러네요. 지역의 예.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먼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지방에 지방이네요. 있는 예. 의료기관들이에요. 무슨 일이 그러니까 뭐 또 벌어집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일단 서울의 병원은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봤던 거에서 뭐 더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또 스카우트를 그렇죠. 예, 해갈 예.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렇죠. 서울에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네.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의대 증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장이 계속 빵꾸가 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참 이거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나갔어요. 근데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네. 지금 더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필수과가 아닌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네. 필수 과목에서 일하던 전공의들은 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 뭐 혹은 후년에 전공의 채용이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 상황에서 필수 의료과에 전공의 지원을 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당장 그 그러니까 응급의료가 문제가 되니까 해결책으로 일단은 그 전문의 진찰료를 250%를 인상하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수가를 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가 올리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 높이겠다는 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특히 응급 같은 거는 수가로 본인 부담금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분야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지면 예. 경증 환자들이 좀 응급실에 덜 갈 덜 갈 거다. 거다. 그런 게 가장 작동 안 하는 게 응급입니다. 아. 당장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모르죠. 알아요? 예. 아이가 열이 나는데 예. 열이 나는데 응급실 가면 대부분의 열의 9은 경증이에요. 예. 근데 아이 열 나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서 응급실 안 갑니까? 가죠. 예, 그건 말이 안 돈이 되는 문제가 거고. 아니죠. 애가 열이 나는데. 그다음에 예. 특히 지금 이 대책을 내놓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지금 이제 저기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잡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택시가 안 와서 안 잡히는데 여기서 따블 부르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택시가 충분히 올 때 예. 내가 잡기 위해서 따블을 부르면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저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가 안 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내놓는다고 해서 대책이 되지를 않고 두 번째는 네. 정책 당사자를 약 올리는 거잖아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환자 특히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네. 이제 응급실에 못 가는 거죠. 문제가 있고 자 의사들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예. 수가 250% 올려준다 고맙다 나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부를 정부에게 신뢰가 없어서 예. 안 가는데 이제 와서 250% 준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은 도대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책으로 발표하는 게 이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열폭하게 거고요. 만드는 거고 메시지가 우선 처방과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이건 빨리 응급실 그다음에 필수 과목에 의사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는 안 하고. 이 와중에 그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네. 그 국민의힘 연찬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6개월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전쟁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서 네. 사과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이어진 교육부의 어떤 해명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이런 인식은 6개월 버티면 이겨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이 워딩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이라는 거는 누구와 감정 싸움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패착이 됩니다. 정책은 아주 냉정하게 드라이하게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정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상 집단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워서 얻을 게 있다면 그러면 백날이라도 싸워야죠. 근데 얻을 게 뭐죠?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 상황은 더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목적이 뭐고 이 정책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 됐다라는 그 기본 발상. 세 번째는 메시지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지금 김선민 의원의 비유는 딱입니다. 택시요? 교통사고 났는데 여기서 택시비 따블 부르고 앉았다. 예, 확 와닿습니다. 이런 의견들 시민들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들 열이 멈추지 않으면 응급실부터 가야죠. 200%가 문제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하고 마련해야죠. 의사들을 네.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그리고 대화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저는 유예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대 증원 자체를 포함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게 네. 일단 시작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신뢰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바꿔서 대화를 시작해야죠.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그 이주호 장관은 6개월 버티면 이긴다는데 그러면 지금 6개월 이대로 가겠다는 발상일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6개월 지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다 예, 이런 라고 생각인데 현장은 다르고요. 그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공의 절대로 저는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책을 할 때 문제가 있다. 니네 왜 그러니라고 시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돌아오게 만드는 게 뭔지를 빨리 생각을 해내야죠. 그리고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한 분석 저는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물어보는 게 네. 의료계를 만날 때마다 자 9월 그다음에 내년 3월 돌아올까? 그럼 안 돌아올 거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안 돌아오겠다는 게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전공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 얻는 기대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대이익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 과목, 그러니까 중증 진료를 하는 네. 그런 과목에 수련을 받으려고 하는 동인들이 훨씬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 뭐 성형외과, 안과 이런 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게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MZ 세대인데 그 세대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네. 우선 사고 체계가 달라요. 옛날 같으면 파업해? 그럼 니네 뭐 어떻게 법대로 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직해 버렸잖아요. 네. 사직할 거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네. 뭐 혹은 나는 지역에서 무슨 성형외과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3월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건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다 뒤쫓아가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 사후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전문의 중심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사후 약방문이고 항상 뒷북이고 예, 그 뒷북들이 유효한 뒷북들이 아니에요. 예. 뒷북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수가 같은 예. 뭔가 메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메인 프로세스는 간과하고 평소 같았으면 했을 것들을 그냥 다 갖다 끌어붙이는 거죠. 전문의 중심 병원은 가야 된다는 거 옛날부터 얘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준비 없이 이거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